여러분 안녕하세요. 늦은 가을이죠. 북한 조선중앙TV가 지난 12일 묘양산이 단풍제를 맞아 붉게 물든 모습을 전했습니다. 묘양산은 경관이 빼어나고 국제멸종위기 동식물이 서식하고 있어서 유네스코 세계 생물권 보존지역으로도 지정돼 있습니다. 나도 묘양산을 관광한 적이 있습니다. 그때는 6월이라 녹음이 막 지기 시작할 무렵이었죠. 비로봉 계곡에서 도시락으로 점심 식사를 하였고요. 고려 때 창간한 보현사라는 절이 있습니다. 스님이 예불을 하는 모습도 보았고 경내에는 화가가 그림을 그리는 모습을 볼 수 있었습니다. 그림도 팔았던 것으로 기억을 합니다. 그런데 관광객이 지나가니까 그 화가도 그림 도구를 챙겨 이동하더라고요. 그래서 예불하는 모습이나 그림을 그리는 모습 등이 보여주기식 연출이었다고 추측할 수 있는 대목이죠. 그리고 묘양산에는 김일성과 김정일이 외국으로부터 받은 선물을 전시해 놓은 국제친선 전람관이 두 동이 서로 마주 서 있습니다. 그 한쪽에는 김일성이 받은 선물, 또 다른 한쪽에는 김정일이 받은 선물을 전시해 놓은 것이죠. 여기에는 남한의 대통령이나 재벌들이 보낸 선물들도 전시해 있습니다. 북한의 변화하는 경제 현실에 맞추어서 여러 차례 경제관리 방법을 고쳐왔습니다. 사회주의 원칙을 지키면서 실리를 얻을 수 있는 방향에서 사회주의 경제체제에 자본주의적인 요소를 적용해 보는 것이었죠. 하지만 번번이 후퇴하는 과정을 되풀이해 왔습니다. 자본주의 바람, 그들은 황색 바람이라고 합니다. 이를 두려워해 가지고 차단하려는 조치들을 하는 것이죠. 시간이 흐름에 따라서 톱니바퀴 같이 개혁정책이 시행과 후퇴를 반복해 왔습니다. 하지만 조금씩 개선되고 있다고 하는 것이 저희 판단입니다. 이를 그림으로 표시한 것이 이 그림입니다. 북한의 개혁정책 중에서 가장 대표적인 것이 2002년의 7.1 조치입니다. 7.1 조치는 경제의 분권화, 화폐화, 시장화 개혁이었습니다. 하지만 생산수단의 사유화가 없는 개혁이었기에 한계가 있었던 것입니다. 그 배경은 1990년대 후반에 북한 경제위기가 극심한 경제위기가 왔을 때 북한 당국은 공급 확대를 통해서 경제위기 탈출 방법이 모색이 필요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상품 가격과 생활비를 현실화하고 번수입에 의한 국영기업소를 평가하고 분조관리제 중심으로 협동농장을 운영하고 경제계획 수립 권한을 하부 경제단위에 나눠주고 물자교류 시장을 개설하는 등 대대적인 개혁 조치를 시행을 하였습니다. 이 7.1 조치는 계획적인 경제 관리 내에서 부분적으로 시장을 허용한다는
취지를 유지하지 못하고 오히려 계획경제 부문조차 시장에 의존하는 시장화 현상이 확대하는 결과를 가져왔습니다. 즉 전주라는 신흥 자본가가 등장을 하고 뇌물이면은 해결이 되는 부패 경제가 확산하는 이런 부작용을 낳았죠. 7.1 조치 이후에 북한은 개혁과 개방 정책을 동시에 추진해야 했지만 대외 관계가 악화되어 가지고 경제 성장의 모멘텀을 찾지 못합니다. 7.1 조치의 한계는 국민 경제 전체를 개혁했다는 것보다도 민수 생산 부분을 주 대상으로 했다는 점이 하나 있습니다. 그래서 당 경제나 군 경제를 제외한 민수 경제만, 민수 생산, 민간 경제 부문만 대상으로 했다는 게 하나의 한계이고, 또 하나는 생산 수단을 사유화하는 조치 없이 경제를 분권화하고 화폐화하고 시장화하는 한 개혁이었다는 점이 또 다른 한계라고 지적할 수 있습니다. 거기에 더해서 2005년 하반기부터는 7.1 조치가 시행을 중단하고 점점 저 시장을 통제하기 시작합니다. 그 주체가 7.1 조치와 같은 경제개혁 조치는 내각에서 추진을 했는데 당이 이를 견제를 해서 후퇴를 하게 되는 결과를 낳았습니다. 김정은도 2012년 집권 이후에 기업관리 제도를 비롯한 경제관리 시장 친화적으로 개편하였습니다. 그 일련의 조치가 6.28 방침이나 530 담화 등입니다. 6.28 방침의 내용은 슬라이드를 참조하기 바랍니다. 내각 책임제와 사회주의 기업 책임관리제가 그 주요 내용입니다. 이는 헌법에까지 반영되었다고 공부한 바 있지요. 농업 부문에서도 포전 담당제를 도입하는 한편 기업 부문과 유사하게 협동농장에게 권한을 많이 줍니다. 즉 계획을 수립하고 집행하고 생산물을 처분하는 데 있어서 협동농장의 권한을 크게 줍니다. 포전 담당제라는 것은 협동농장의 최종 작업조인 분조 내에 포전을 담당하는 최종 노동 단위를 3명 내지 5명으로 구성하고 당국이 제공한 농자재 비용과 국가목을 납부한 후 초과 생산물을 국가와 농민 간 일정 비율로 현물로 분배하는 것을 말합니다. 즉 최종 작업 단위인 분조의 인원을 3명 내지 4명, 5명 정도로 축소를 한 것은 가족 단위로 농사를 지어가지고 그 결과를 가족들에게 일부 배분해 준다는 조치이죠. 이는 그 가족들의 그 연대를 활용을 하면은 생산이 증산할 것이라는 그러한 계획하에서 이런 조치를 취한 것입니다. 김정은 시대의
개혁 정책은 7.1 조치와 그 후속 조치의 연장선상에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즉 사회주의 원칙을 고수하면서 실리를 극대화하는 방향으로 추진한 것이죠. 시장 기능을 활용하는 등 제도와 현실의 갭을 공식적 사후적으로 인정하는 조치이기도 하고요. 북한의 시장 활용 정책 하에서 북한의 시장화 현상이 한 단계 업그레이드 되고 있습니다. 내수 시장이 확장되고 이를 겨냥한 계획경제 부문의 사회주의 무자를 쓴 경제활동이 확대되는 현상이 만연하게 되는 것이죠. 시장화 초기에는 계획경제 부문의 상품 자원들이 시장에 유출됨으로써 시장은 계획경제 부문을 잠식하는 경제공간 성격이 있었지만은 이제 시장은 계획경제 부문이 계획지표 수행에 원자재나 자본이나 이런 것을 조달하는 것뿐만 아니라 판매 시장의 역할을 함으로써 시장은 계획공간과 상호 의존관계를 맺고 있습니다. 여전히 북한은 통제 가능한 범위 내에서 개혁 개방의 폭과 깊이, 속도를 조절할 것으로 전망됩니다. 경제 회복을 위해서 7.1 조치의 실패를 반면교사로 삼아 추진할 것이죠. 7.1 조치가 민간 경제만의 개혁이었다면 당군 경제의 개혁도 포함이 될 겁니다. 당군 경제를 내각으로 전환을 하는 조치들도 일부 있었던 것을 보면 알 수 있습니다. 자본주의 풍조, 즉 황색 바람을 경계하기 위해서 개혁 정책이 주춤주춤 거려왔었는데 앞으로도 이 비사회주의적인 현상은 여전히 통제할 것입니다. 7.1 조치가 당 군부 등 기득권층 반발로 개혁을 후퇴하였는데 이에 대한 대안도 찾겠죠. 당국은 사회주의 원칙을 고수하면서 실리를 극대화하는 방향으로 추진하지만은 현실 경제는 개인의 시장 활동이 확산될 것입니다. 이는 시장 사회주의 방향으로 흘러갈 것으로 전망됩니다. 북한 경제가 서방 자본주의 국가와 처음으로 외국 자본을 유치하기 위해서 1980년대 중반에 합병 사업을 시작했습니다. 그러나 그 실적이 지지부진했습니다. 그래서 90년대에는 황색 바람도 차단하고 외자 유치도 하기 위해서 특정 지역만 개방하는 특구 정책을 시도하게 됩니다. 그것이 2000년대에 와서 4개의 경제특구로 발전하죠. 김정은 시대에 들어서는 경제특구를 대폭 확대하는 적극적인 개방정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이와 같이 북한의 개방정책은 시기별로 계단식으로 확대해 왔습니다.
그림이 그것을 보여주고 있죠. 합영사업이란 무엇이냐? 기술과 외자를 도입하기 위해서 북한 경제 주체와 외국인이 공동으로 투자하여 사업을 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그 실적은 미미했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외국인들이 투자를 꺼려 했습니다.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죠. 고용이 경직적이라든지 기반시설이 열악하든지 번 돈을 자국으로 송금하기가 불편하다든지 아니 송금이 안 된다든지 등 투자 여건이 매우 열악했죠. 게다가 북한이 황색바람을 경계한 것도 그 원인이 됩니다. 어쨌든 합영사업은 북한이 최초로 외국인 직접 투자 유치 정책을 추진한 것이라는데 그 의미가 있습니다. (1991년에) 중국과 러시아의 접경 지역인 함경 북도의 라진시와 선봉군을 자유경제 무역지대로 지정합니다. 합영사업을 통한 외국인 투자 유치 성과가 부진하고 사회주의권 붕괴에 따른 체제 불안과 경제적 어려움이 가중되면서 특정한 지역만을 개방하는 정책으로 전환한 것입니다. 지대 안에서는 외국인 투자 관련 법규들에 따라 일정한 범위에서 경제무역 활동의 자유와 우대 및 보장을 최대한 해준다는 것이었습니다. 라진 선봉지대의 외자 유치 실적은 매우 미미했습니다. 라진 선봉지대 정책은 외국인 투자 대상 지역을 특정한 지역으로 제한하여 그 지역 안에서 자본주의 시장경제 원리를 도입하였다는 점에서 북한 대외 경제정책의 획기적인 전환을 일으킨 것입니다. 라진 선봉지대는 중국의 경제특구 방식을 모방한 것입니다. 하지만 중국과 다른 점은 중국이 특구를 통해서 개혁과 개방의 성과를 내서 국내에 전폐해 가는 전략을 추구한 것과는 달리 북한은 변화된 현실에 맞게 제한된 지역의 경제 개혁 개방은 하되 국내로의 사상문화적 침투를 막기 위하여 엄격히 관리하겠다는 전략이었다는 것이죠. 이 전략은 현재까지도 변함이 없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북한 당국은 김정일의 과학기술 중시 전략에 따라 2000년대에 들어서면서 선진 과학기술 도입을 강조하였습니다. 대외경제 부문에서도 실리와 효율성이 강조되었고 수출을 증대하고 외자 및 기술 도입에 중점을 두게 됩니다. 이와 관련하여 2002년에 신의주 특별행정구, 금강산 관광지구, 개성공업지구를 지정하여 경제특구를 확대하였습니다. 이 시기는 북한이 대내적인 개혁 조치를 할 수 있는 7일 조치를 내놓은 직후였습니다. 북한의 경제 전략은 내부의 경제개혁과 대외개방 확대의 두 바퀴를 돌려서 침체한 경제를
활성화하고자 한 것입니다. 그래서 경제특구를 4군데로 확대하면서 종래 라진선봉주의 지대에 비해 훨씬 개방적으로 시장지향적인 법제를 갖추었습니다. 다음 시간에 계속하겠습니다.